여러분, 혹시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마치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9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무려 0.19%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커진 것입니다. 0.08%에서 시작해 0.09%, 0.12%를 거쳐 0.19%까지 마치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울 아파트 값이 벌써 32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첫째 주에 0.02%로 상승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이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이런 상승세를 이끌고 있을까요? 바로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입니다. 성동구와 마포구가 현재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성동구는 0.5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는 0.43%를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9.7 대책 이전부터 이미 상승세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토지허가 거래구역이 아니라는 이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벨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한강 조망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실제로 한강뷰 프리미엄은 집값의 20% 정도를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국대 임명호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은 예로부터 강 유역에 살며 조망을 누려왔는데 넓은 시야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방감과 같은 실내 경험의 가치가 더욱 커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승세가 전통적인 한강벨트를 넘어 주변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동대문구, 양천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 확대를 보인 지역들을 살펴보면 중구가 0.18%에서 0.27%로, 영등포구가 0.15%에서 0.24%로, 은평구가 0%에서 0.09%로, 동대문구가 0.09%에서 0.15%로, 양천구가 0.19%에서 0.28%로 각각 올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무려 23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 곳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동구와 마포구에서 지핀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부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지난 6월 27일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효과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6.27 대책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상승률이 0.1% 수준인 반면 과거 2017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4년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규제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매매 가격 상승률 평균은 0.03%였습니다. 즉, 이번 대책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넘어서고 있어 시장의 상승 기대 심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9월 7일 발표된 공급 대책은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상승세를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9.7 대책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허가 거래 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성동구와 마포구가 토어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합니다. 토어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나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허가 거래구역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거래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토지 거래, 시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금지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전면적으로 토어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막차 수요입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현재 한강벨트 지역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진구 광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일주일 동안 13억 원에서 14억 원짜리 매물은 모두 계약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광장동의 구축 아파트 시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으로 14억 원 중반에서 15억 원부터 시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오카이츠 전용 84제곱미터는 25억 1,500만 원에 광진구 구이동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20억 원에 거래되며 각각 직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마치 경매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하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 월세화 현상 등을 고려하면 매매가는 오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토어구역이 확대될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은 급감할 수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토어구역 지정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를 이해하려면 한강뷰가 가진 특별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 마포구 현석동 레미안 웰스트림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가 2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21년 10월 기록한 직전 최고가보다 2억 7천만 원이나 높은 가격입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등 한강변 단지에서 올해 들어 연이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한강과 인접해 있으면서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강 조망권의 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많지 않고 그런 입지에서도 실제로 한강이 보이는 가구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한강뷰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초구와 가장 낮은 도봉구의 차이를 보면 서초구는 32억 2,956만 원, 도봉구는 6억 1,221만 원으로 그 차이가 26억 1,735만 원에 달합니다. 금천구, 도봉구, 중랑구, 은평구, 노원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27 대책으로 예상됐던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드는 갭 메우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을 부동산 슈퍼사이클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단기간의 폭등이 아닌 장기간의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공급 부족 이슈와 함께 서울 부동산이 장기간 상승하는 파도를 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민 평형이 60억 원에 거래되는 등의 극단적인 사례는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간값은 약 10억 원이지만 강남구만 보면 24억 원, 노원구만 보면 5억 9천만 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규제에 대한 우려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는 단순히 투기적 수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망권과 입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주거의 질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확대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부의 추가 정책과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시장의 이런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